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 4, 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은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밤뜸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게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빙.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한 가을 아침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음악으로 특집 토크 콘서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대구 교육의 길을 찾다 진행을 맡은 MC 김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과제들도 참 많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구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5명의 패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릴 때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구 경동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대표로 오셨습니다. 이희숙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사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시민중학교의 유상은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학생을 대표해서 경북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노하선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한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구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입장해 주신 시민들과 사전 신청을 받은 온라인 방청객 49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저한 방역을 마친 현장의 방청객들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그리고 오늘 오프닝 무대를 아주 멋지게 꾸며주셨죠.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듀오 가수 김늘 씨와 엘린 씨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하는 특집 토크 콘서트 위드 코로나 시대 대구 교육의 길을 찾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은 교육감님께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했을 때 정말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코로나19 처음 발생했을 때는 거의 퇴근도 못하고 주말도 없이 지냈었는데요. 이제는 대구 전체 상황은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또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적으로 저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좀 산발적인 감염은 되고 있지만 또 학교 내에서의 추가 확산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학습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를 시켰죠.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모임이 필수품이 되었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에 집에서 재택근무로 하기도 했죠. 심지어 교육 현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계약 연기와 온라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아마 그때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어땠죠? 네, 처음에도 누구도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마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우리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하루 최고 확진자가 741명까지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요. 정말 이러다가 대구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그 정도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 확진자도, 그리고 교직원까지 3, 4월에 한 22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학교에 아이를 보내야 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교육청이 교육부에 건의해서 계약을 선제적으로 연기를 했지만 도대체 언제쯤 계약을 해야 될지 1주, 2주가 가면서 정말 계약을 가름하기도 어려웠었는데 4월 9일 날 온라인 계약이 되면서 그나마 아이들에게 학습 활동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세 분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아이들이 다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집중하고 수업을 할 수 있을지, 효율성은 떨어지진 않을지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요. 그리고 새 학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니 애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설렘을 접고 모니터를 보고 학습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흥미를 좀 많이 잃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둘째가 고3인 아이가 있는데 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기 수업이 가장 메인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실기 수업은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질지도 너무 걱정스러웠고, 예, 그런 부분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뭐 이론이야 충분히 온라인을 할 수 있지만 이 실습적인 부분이 좀 가장 큰 걱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예,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에 이제 방학 때 저희가 하던 학습 어떤 시스템 제공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석 일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 또 가정에서 받는 수업을 뭐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의 전달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온라인 수업의 플랫폼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학교에서 최적화된 어떤 플랫폼, 학생들을 더욱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유형을 선정한 다음에도 학생 개개인의 학습 관리를 또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상황에서 학습 관리를 어떻게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피드백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맞벌이 가정에서 또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저희 이제 교사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좀 도와줄 뭐 어른이나 뭐 형이나 누나가 없을 경우에 혼자서 어떻게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었죠. 네, 이게 단순히 학습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정 환경까지 또 꼼꼼하게 고려하는 게 아마 이 대구에 있는 모든 교사분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육의 질적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느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학생 대표
우리 하선 양도 아마 어려움이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고,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잡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께서 유튜브, 온라인 클래스, 또 구글 클래스룸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셨는데 과목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속을 해야 했고, 또 서버 문제로 인해서 수업을 제때 듣지 못한 점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되었죠? 네. 우리 교육이 근데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온라인 사이버 강의를 2005년, 6년경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고 온라인 강의를 비교해 보면 온라인 강의의 강의 평가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인터넷 강의는 제가 혼자 대화를 하는, 그렇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쌍방향적인 소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교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강의 시수를 채우는 것이지만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쌍방향적인 소통을 못하니까 강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우려가 좀 더 커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될 텐데 우리 유상환 선생님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교육 현장에 다시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애들이 온다고 하니 저희도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첫째 목표였고요. 또 체육할 때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인솔해서 나갈 것인지, 또 급식을 할 때, 또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때 어떤 환경에서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물은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또 많은 대책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가장 학생들이 뭐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등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전한 상황 확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선생님들이 부쩍 많이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그 당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진 요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김철원 MC가 화면을 취재를 해서 담아올 거고요. 화면을 보고 다시 철원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이 길이 왜 이렇게 멀고도 힘들었을까요? 코로나19의 여파로 굳게 닫혔던 학교 가는 길. 몇 번의 연기 끝에 학생들은 겨우 등교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다시 찾은 학교는 이전과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친구들도 다 쓰고 있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안 쓰고 있는 게 더 예의가 없는 것 같고, 쓰고 있는 게 훨씬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기도 하니까 이제 쓰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겐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많은 약속들도 생겼는데요. 이제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었고 한 줄 서기는 생활화되었습니다. 서로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를 묻는 건 이젠 익숙한 아침 인사가 되었죠. 자, 한 줄 서기해서 들어갑시다. 거리 유지하시고. 오늘도 좋은 컨디션 유지. 예전에는 전 학년이 동일한 시간대에 등교를 했다면 지금은 학년별로 시간을 정해서 고3은 7시 50분에서 8시, 그 다음이 2학년, 1학년 순으로 시간 차등을 두고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발열 체크를 한 후에야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 확실히 복잡해지고 길어진 등교길.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적응해가는 교사와 학생들은 집단 생활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교실과 특별실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창문을 열고 자연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책상 위에 설치된 칸막이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교실 풍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덜 보이고 이게 딱 TV 반을 가려서 제가 보고 싶은 걸 못 보는 경우가 많고 답답해요. 확실히 답답하다 보니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잠도 잘 오고 확실히 불편하긴 해요. 학교 선생님들 역시 달라진 수업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체력적인 부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고민은 수업의 질이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이나 이런 거는 불편한데요.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이게 목소리의 전달만이 아니라 이게 얼굴로도 말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못 보여주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 네, 그런 거는 있어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사실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면은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체육 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야외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학생 간 거리 유지는 물론 마스크 착용도 해야 했는데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 활동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학생들이 체육이라는 게 경쟁하고 또 같이 이제 몸을 부대끼고 하면서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농구 수업 같은 경우에 2학년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도 2학년 학생들이 농구 수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뭐 기본 기능만 수업하고 경기로는 진행을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학생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가장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곳, 바로 급식실인데요. 밥을 먹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위생관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규칙도 정해놓고 있다는데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분리시켜서 전교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시차급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간 거리를 두기 위해서 6인용 식탁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4인이 착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인 비정자석제를 실시하여서 역학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뒤 간격을 맞춰 손소독을 한 후 한 명씩 급식실로 들어가는데요. 이젠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먹던 즐거운 점심시간이 그립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 감염의 위협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건 바로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이미 일상은 물론 교육 환경까지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코로나19.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참 생활을 나름대로 또 잘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안도가 됩니다. 근데 철원 씨, 네네. 어디 갔다 왔어요? 방금 우리 종식 씨가 영상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학교 정말 취재를 갔다 왔어요. 취재 끝나자마자 제가 후다닥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네. 또 이런 말씀하면 좀 웃어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육감님 또 패널 분들 느끼실 거예요. 도서관을 보는 듯한, 마치 도서관에서 그냥 밥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요즘 학교 제가 뭐 촬영이나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물론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만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이희숙 학부모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화면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학교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엄청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실은 안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지역이나 식당에서도 저희들은 사실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만큼 철저한 방역을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철저한 이제 방역이 되니까 학부모님으로서 또 안심은 되지만 내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네, 속은 상합니다. 그죠?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껏 뛰어놀았잖아요. 네.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요. 표정을 보니까 한결 행복해 보이시는 표정입니다. 네네, 좀 마음이 많이 놓이는 그죠? 면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네.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온라인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국에 맞는 첫 등교였잖아요. 예. 그날 굉장히 좀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준비를 한다고 진짜 많이 했는데도 저희가 이제 매뉴얼도 정말 촘촘하게 짰거든요. 또 여러 번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서도 또 점검을 받기도 했고 했는데도 근데 긴장이 좀 정말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맞이했을 때 뭔가 감격스러운 그런 기분도 좀 들기도 했었고 막상 교실에서 마주했을 때는 그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 또 가르쳤던 아이들인데도 서먹하더라고요. 뭔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또 약간 안심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도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노아선 우리 학생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요즘 좀 학교 생활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노아선 학생 어떻습니까? 요즘에 학교를 보면 마스크 쓰고 있는 것만 달라졌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또 아직까지 불편함도 있는 게 또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네. 뭐 온라인 수업도 하고 저희가 또 오프라인 또 수업도 해보면서 사실은 두 가지의 또 학교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장단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학생으로서 좀 이런 점이 좋았고 좀 이런 점이 좀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우선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돌려보면서 복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면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집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또 예체능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을 바로 이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오프라인을 수업하면서 이제 결석하거나 수업 중 놓쳤던 부분을 다시 못 듣는다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코로나와 함께 모든 것들이 또 안정적으로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그리고 건강, 학교 안정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교육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아이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이 방금 이제 들어봤지만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수업을 다시 들어볼 수 있는 장점은 있죠. 복습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즉시적인 피드백이 좀 약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익숙한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이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가보면서 느꼈던 거는 내년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셨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정말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을 하시는 체육 선생님도 혼자 체육실에 들어가서 온라인 그 체조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집에서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 그 학습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체육 수업을 이제 집에서 체조하기
그다음에 뭐 근육 키우기 이런 것도 해주니까 아이들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작용이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이제 뭐 게임을 좀 더 과도하게 한다든가, 나 지금 수업해야 되는데 해놓고 옆에 두고 진짜 하는 거는 게임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 학습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교육을 받고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원래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8, 19년도에 에듀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스마트 패드가 3만 한 5천 대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를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무제한으로 계속 대여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남았으니까요. 근데 2학기에 들어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학교 밤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무선 인터넷을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4만 대의 스마트 패드를 보급을 또 올 연말 되면 합니다. 그러면 모두 한 7만여 대가 되면 적어도 4명에 1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별로 다양한 OS에서부터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온 오프라인에 섞어서 할 수 있는 브랜디드 수업 방식도 이제는 조금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프라적인 면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활용에 관한 연수,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를 두고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조금 더 해준다면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학부모님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부모님들도 온라인 수업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학부모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의 또 미래 교육이 앞당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교육이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또 개선이 된다면, 특히 이제 대구는 교육 수도로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위기상, 재난상이 사실 일상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모범 사례가 또 전국적으로 퍼져나오고 또 글로벌하게도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육 현장도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네,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박한우 교수님께 강의 청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사회는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1차 농경사회였죠. 이 농경사회, 농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소식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가 구전 미디어, 다시 말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친지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나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1차 농경 시대에서는 우리가 동질적이었는데 2차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되니까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되는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또 1차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먹고 싶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2차가 되니까 대규모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됐죠. 3차가 바로 이러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컴퓨터 혁명,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용자 활용하는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그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간으로서, 새로운 학생으로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지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뉴노멀의 시대가 이제 터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뉴노멀 시대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새로운 단어인데 경제학에서 사실은 금융과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나왔던 얘기였어요. 하지만 우리 중고생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고생들을 보면 혼자 공부하기 힘드니까 유튜브 독서시, 온라인 독서시, 누군가가 나를 자극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사회적 연대, 인터넷사에서의 어떤 그렇죠 대인적 연대 이렇게 새롭게 스스로 뉴 로머를 학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기업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뉴 노멀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마존이라는 세계적 기업에서는 이런 거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신용카드를 주지 않고 손바닥 안 대고 결제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 이래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변하고 있고요. 또 기업 측면에서도 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토크 콘서트에서도 봤듯이만 교육 당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해야 할까요?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재난하고 지금의 재난이 많이 틀립니다. 기존의 재난은 사람들의 관심이 처음에 막 집중돼요. 그러면서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코로나 우리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터졌을 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지역에 발생하기 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팬데믹으로 주목을 하게 되었죠. 기존의 재난은 처음에 심각하죠. 사고가 났으니까, 사건이 났으니까, 풍수해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코로나라는 새로운 전염병은 어떻게 최대로 심각한 시기 이후에도 계속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재난 커뮤니케이션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셋째는 또 어떻습니까? 재난이 터지고 위기가 터지면 지원기관이 와가지고 특수한 상황만 신속히 해결하고 로컬 팀들이 그것을 뭡니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중앙팀은 다 철수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은 종식할 때까지 새로운 시설과 방역 도구를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료와 위로 소식에 묻혀서 가장 우선시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위험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대구 교육 공동체도 그와 같이 정보들을 계속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모바일을 이용하고 SNS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위험 전달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기존의 재난하고 또 다른 새로운 재난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있어요.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 연구팀에서 해봤는데요. 온라인 계약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SNS에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그냥 저와 같이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감성 분석을 해봤더니만 정말로 놀라운 제가 사실을 찾아냈어요. 당연히 온라인 계약하고 원격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감성이 생기는 거죠. 화살표가 처음에는 뭡니까? 중간쯤에 있다가 온라인 계약과 원격 수업이 되면서 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다시 뭡니까? 긍정어들이 위에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적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죠. 가장 적응을 잘하는 자가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렇죠.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해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대구 시내 소위 다운타운이라고 얘기하는 동성로 일대, 우리 코로나가 대구에서 가장 심했던 그렇죠 2월달, 그다음에 작년 2월달에 비교해 보니까 화살표 막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작년 2월보다 이번 2월이 학연이 유동하는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를 비교해 봤더니만 20대, 30대는 정말 확연하게 줄어들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10대들은 작년 2월보다 더 많이 이 시내 다운타운 동성로이대에 나왔더라고요. 왜 나왔을까요? 학교는 그렇죠 오지 말라고 하고 집에는 누구나 같이 있을 사람이 없고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하니까 밖에 나왔다는 거 이 통신사 빅데이터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사실은 우리도 처음이었잖아요. 어른도 처음이었고 아이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처음이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교육당국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는 바이러스 정말 무서운데요.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전파되는 거잖아. 전파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예요.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인간의 삶도, 우리 학생들의 삶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네트워크는 우리가
별형, Y형, 체인형, 동심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각각의 네트워크마다 특징이 있죠. 그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슬라이드에서 이제 소개를 해놨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학교 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혼인의 노드의 숫자를 작게 하는 것이죠.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활동을 해서 방역을 뭡니까 철저하고 학교만큼이나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혹은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학원이잖아요.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Y형으로 그렇죠. 우리가 거점 학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허브 스포크형 그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개 Y형 네트워크 방역을 실시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 방역을 통해 가지고 방역도 잘했고 그 다음에 우리들 주변에서 있는 정보 이 정보도 사실은 전염병만큼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인 정보 전염병 영어로는 인포데믹스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었거든요. 인포데믹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면 인포데믹스는 왜 생길까요? 우리가 전염병이 생기니까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정보를 얻었는데 그 정보가 좋은 정보면 미디어에 더욱더 더 몰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미디어에 몰입하게 되면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한번 의존하면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해당 미디어가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준다면 우리는 큰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렇죠. 이런 인포데믹스도 우리가 정보 전염병인 만큼 이 전염병 시대에 정말로 신경을 써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미니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코로나란 벽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본디 의사소통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마스크라던가 서로 얼굴을 가리게 하는 아크릴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사람의 얼굴을 못 보게 해서 저에겐 벽이라고 느껴집니다. 저한테 코로나는 나쁘게 말하자면 방해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코로나란 부모님의 잔소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잔소리와 코로나 또한 저한테 제한을 두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소통을 못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고 또 수업 문제에서는 아크릴판에서 칠판이 잘 안 보인다거나 최근에 선생님이 학생들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제 축제나 수학여행 같은 친구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이제 못하게 된다는 아쉬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들과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지도 않고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게 뒤처지진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됐던 것 같아요. 수업 자료를 만들면서 과연 나의 의도가 학생들이 잘 전달이 되었을까 어떤 기기를 조작해야 되고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어떤 교과 내용 이전보다 먼저 다 교사가 이런 이제 기능까지 다 갖춰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민들 이런 점들이 제일 많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면에서는 교육과정 적정화가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는 교육과정에 얼마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인 규제까지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런 언택트 시대의 학생들을 소통하는 문제, 그리고 그런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격리의 시대에선 아이들과 협업하는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제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협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 학교 생활만 한다면 아이들의 협업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늦잠을 자는 경우도 많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또 때로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서 곁에서 지켜보기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또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수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보편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자기주도 학습 공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오늘 또 줌을 활용해서 저희가 함께 소통하고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또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혹시
좀 이런 오.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네,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민지님께서 질문 아. 있다고 스케치북으로 예쁜 손글씨를 써주셨어요. 적어주셨는데요. 우리 김민지 학생, 야.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월초 6학년 김민지입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지 못하고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6학년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가거나 졸업여행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해 추억을 많이 쌓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저도 아직 기억에 남는데 뭐 박수로 응원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힘내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네. 다음에 꼭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나 또 다른 가족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는 대구 동도중학교 1학년 노은지 아빠 노윤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셨어요? 네, 저는 앞서 본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자녀들의 교육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요. 사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하게 자기 학습, 주도 학습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행도 잘 못 가고 그죠? 아무래도 일상들이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을 토로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 염려증도 생기게 되고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도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떠셨습니까? 특히 뭐 6학년의 경우에는 수학여행을 원래 못 가면 정말 다시 보내줄 수가 없어서 정말 제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중학교 가면 다시 또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고 민지 학생, 네 미안하지만 또 내년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주도 학습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아이들 스스로 이제 학습 계획을 하고 자발적으로 학습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원격 학습의 이제 컨텐츠를 보면 자기주도 학습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거를 재빨리 습득하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또 다시 공부를 하고 그래서 피드백을 스스로 해주고 재미하고 몰입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요즘은 이제 지식을 단편적으로 쌓기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좀 아이들이 좀 더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교실 수업 개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영상들도 우리 대구시 교육청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네. 관련된 영상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이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교육 우리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 저희가 소중히 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놓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주 이런 자리가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이제 토크 콘서트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이 새로운 대구 교육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나왔지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부모 역량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한번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뭐 교육에 점적으로 이제 학교에 맡겨주고 있는 경향이 큰데 실제로 학부모하고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잘 보살피고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그래서 저희가 대구 교육 정책 기획단을 만들어서 언택트된 상황에서 학부모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10대 과제로 저희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 과정과 학부모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또 어떤 고민들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지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지식을 뭐 많이 알게 하는 교육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에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지식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근간이 되는 개념 자체를 학생들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해서 이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앞으로의 교육은 개별화로 가야 된다는 것에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 학생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에 집중해서 개개인의 개성과 그리고 재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의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인성이라 그러죠. 인성은 이제 착하고 나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어떤 사람의 습관, 행동 방식,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의 대응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과제를 어떤 날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면 그걸 제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걸 제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는 거죠. 이런 기회를 많이 주고 이 역량 자체, 학습 기술, 학습 스킬 자체를 길러주는 것이 또 저희들의 교육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과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점차 정상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통은 가능하고요. 아직 협업이나 하는 것은 어렵지만 또 체험학 활동 아까 이제 6학년 친구가 못 가서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점이 이제 저희도 아쉽고 하지만 당일로 가는 현장 체험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9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담임 선생님께 한 번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아파서 선생님 저 조퇴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건 너희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담임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노아선 학생 궁금합니다. 혹시나 요즘 또 마스크 많이 착용하니까 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2, 3학년 같은 경우는 이미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의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제 1학년 친구들이 학교를 처음 올라오는데 학교 생활도 적응을 잘 못하는데 처음 보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교우 관계나 학교 적응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궁금합니다. 좀 어떠셨어요? 처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짧게.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워낙 익숙한 세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크게 없었고요. 다만 이제 아이들이 아까 나왔던 내용처럼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좀 저해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좀 온라인 학습 도우미 같은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학부모인 저희들도 아이들의 학습에 좀 도움되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이게 학부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활성화돼서 그게 실효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끝으로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수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코로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또 우리 세상을 또 우리들을 또 이제 전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재난과 위기가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는 것이 정말 더욱더 마음이 편한 그런 자세이지 않을까, 심리적 방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저부터도 잘 되지 않는데 이 상황이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통해서 또 수업하는 것을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평소에 조금씩 좀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협력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위기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머님은요? 예고 없이 닥쳐온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온라인 오프라인 상황으로 빨리빨리 전환될 수 있게 아이들도 보건 매너 교육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도 당황하지 않게 어떤 포멀한 이렇게 지침 같은 게 딱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수업 시간도 보통 50분 정도 하면 지루하고 피곤하잖아요. 집중도 안 되고. 우리 학생 대표로 나와 있는 우리 하선 양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아니요, 노하선 학생은 다를 것 같아요. 살짝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우선 온라인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학교를 산하하는 친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조금 많아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반만 해도 33명으로 책상 간의 간격도 매우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조금 조정해 주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많이 취소가 되거나 제한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설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교육의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네. 이제 남은 건 저희의 몫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대구 교육의 해답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네, 특집으로 전해드린 위드 코로나 시대 대구 교육의 길을 찾다. 토크 콘서트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구 시민과 대구 교육 공동체가 보여준 노력은 굉장히 저는 놀라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보다 훌륭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안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을 주셨는 부분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교육 활동을 좀 더 극대화하면서 우리 미래를 끌고 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구 교육이 앞장서서 잘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도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5분에게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 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방열에 들었어요. 이제는 교육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구 교육이 모두 힘을 모아서 미래 교육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바랍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미래 교육의 첫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늘과 엘린 씨 저희들에게 함께 힘내자는 의미로 곡을 좀 청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힘차게 달려가자는 의미로 저희가 달리기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 같이 함께 파이팅 외치면서 달리기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나눈 수많은 대화들 속에서 그 해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가 세계를 선도해 나갈 미래를 기대하면서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 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